난타입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6시 32분. 비는 가을을 재촉하면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네. 주르륵 주르륵이 아니라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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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룩. 오늘이 20일 9월 20일이고요 예년 같으면 제법 이 시간이면 좀 쌀쌀하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 새들도 이렇게 가을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듯한, 더워 죽겠어 그러면서 날개짓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냥 주룩주룩 그냥 얘기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주로 나는 이제 편집 없이 어떤 테마가 있으면 테마를 가지고 뭐 쭉쭉쭉 이어가는 편이지만, 오늘 테마도 없어. 그냥 그 어제 좀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왔어요. 운행도 떨어지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고독에 대한 치유와 대안으로서 거론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신건강이라든가 사회 안전을 위한 뭐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 자발적인 내용들로 인한 우리들의 그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전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뭐 동네라든가 국가라든가, 그죠? 이런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갈등 등을 괜히 또 치유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로, 그런 게 또 많이 활성화되고 한두 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모쪼록 그 자기 생활에 환기가 될 여지가 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모비딕이라는 도서를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어떤 허먼 멜빌의 책 자체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했고, 근데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더라고. 일단 지금 읽어도 그 어떤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 특히 그 제3자 이 소설을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이 쭉 서술하면서 옛날을 회상을 하잖아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독과 같은 무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 내지는 허무함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무모하지만 죽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번 태어났으니까 살아볼 가치가 있는 모험을 통해서 삶을
삶에 저항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책을 이제 새롭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뭐 에이허브라든가 그죠, 스타벅이라든가 스타브라든가 이런 항해사들, 그리고 대장장이, 특히 나는 그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상당히 재밌었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계세요. 저희 모임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책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다지 우리가 평가될 부분은 조금 옅은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그 바쁜 와중에도 높은 출석률을 보이면서 집중하려고 하는 그 진지한 모습 등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제이라는 이제 형님인데, 제이라는 형님의 직업은 그 덤프트럭 기사예요. 덤프트럭 기사고, 굉장히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모임에 이제 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횡설수설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초창기 때 이 모임에 참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좀 솔직히 했었어요.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그 회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들을 일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웅웅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딱 두 가지잖아요. 다가가서 저희 모임과 맞지 않으니까 다른 선택을 해달라는 것과, 저는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 살면서 우리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그죠? 그리고 이런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시라든가 딴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타자와의 생각의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의 진정성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정당하면서도 합당한 스탠스를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직업적인 조직에서 얻는 게 아니라 이런 비영리 조직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발전해가는 것도 하나의 그 삶의 중요한 환기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즉 그분이 만약에 뭐 불성실하다거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책 관련된 내용에 완독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는 시간이 없지만 없지만 본 모임에서 나는 뭐 반만 읽었다, 참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무슨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지금에 와서 완독을 했다, 와 뭐 두 번 읽었다, 두 번 읽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정해진 그 룰에서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나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책에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그 본 프로젝트에 있어서 많은 실력과 역량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이 가질 수 있는 함의의 이런 북소리, 예를 들어 저희 모임이 북소리인데 끌고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설득도 하고, 오히려 저보다 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그분한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뭐 고집도 상당해, 사실 그분이. 고집도 뭐 고집 없는 사람이 없는. 아무튼 그건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모빌리티라는 책을 한 3번을 읽고 오셨더라고. 물론 자기가 이제 발제를 하기 때문에 3번 읽어 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 성실성 등을 보면서 책이 주는 인사이트도 인사이트지만, 각 개인이 풍겨 나오는 그런 어떤 특유의 그 사회적인 인사이트들이, 사회적인 인사이트라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범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모임이 의미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뭐 대단히 그런 제이라는 형님이 계셨어요. 덤프트럭을 몰고 뭐 이 동네에 있는 그 제설 작업 같은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겨울에 제설 작업하러 왔어 막 이러시더라고, 새벽 내. 돈 버니까 좋아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나이도 있어요, 꽤. 70이 돼가는 제이라는 형님인데, 살면서 어떤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 인신공격이라든가 기능적 그 레벨을 두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그 사람에게 더욱더 그 요구하는 합의적인 그런 그 조직의 수준을, 그죠? 바라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고 다른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 있어서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좀 들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산업화 근대화 시기에 필요했던 대한민국의 그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재들의 육성에 있어서 심각한 뭐 오류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즉 인생 어떤 그 사회에서 인식되어지는 성공의 기준을 일생일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 결정해버리는, 예전에 학력고사, 요즘에는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공부라는 부분에 대한 거대한 우리들의 단어를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공부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그죠? 그리고 수학은 심지어 하루에 7시간 이상을 해도 반도 못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과연 그 내가 노력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럼 내가 7시간, 10시간씩 몇 년간 공부하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내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 과연 그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더군요. 어떤 해외에 있는 심리학자가 스포츠, 음악,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노력이 이 세 가지 부분에 기여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그렇다랍니다. 음악은 20% 이상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는 분야다. 즉 재능과 그 다음에 가정의 뒷받침,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되면 20% 정도의 노력만이 그 어떤 천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역량에 기여하는 건 20% 정도가 된다. 13%, 25%, 뭐 20%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 뭐 재능이 대단히 중요하고 집안의 환경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27%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4분의 1 정도. 100이라는 어떤 스포츠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20%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4분의 1 정도의 노력만 가해진다면 재능과 환경이 거기에 더욱더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음악도 20% 정도뿐이 아닌데 노력이,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학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습은 한 80%.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된 검사나 뭐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노력이라는 거는 아마도 한 7, 8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몇 프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몇 프로라고 하는지? 딱 3초의 기회. 머릿속에. 하나, 둘, 셋. 40%냐고요? 아니요. 4%. 4%랍니다. 4%. 공부는 4%의 노력만이,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4%의 노력만이 그 현실적인 그 성공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수학은 재능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원들 원장은 다 헛뻥 쳤던 거죠. 잔인한 그 고도의 사기의 전말이 있는 이런 사실들은 서구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서구.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쁜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판사나 정치가나 이런 사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성적이 오르니까 재밌어지니까 노력을 더 한다는 얘기죠. 4%만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깍박하게.
왜냐, 재능이 거의 뭐 60%, 뭐 집안 환경 뭐 30%, 36%인데. 그런 분야들인 학습인데도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재능도 있고 노력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딴 사람들이 감당이 되겠냐고. 사회가 다양한 어떤 그 탤런트들에 대한 그 개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대단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한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이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써서 대단히 인상적인 책을 내줘서 고맙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괴감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살면서 기능적인 측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재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내일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기온이 이제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데, 수확은 어떻게 되셨는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산타였습니다. 노력! 네.